안녕하십니까, 박찬호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돈을 장기 감옥에 투옥하지 마라, 썩히지 마라. 그리고 아래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라고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 라이브 목요일 날 제가 잠깐 풀었죠. 다른 거와 같이 일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일부 구독자님의 개인적으로 아는 연락이 와서 중요한 내용인데 관심 두고 있는데 바로 제가 비공개 전화를 하니까 좀 따로 풀어달라고 해서 그 1시간짜리 오픈해봐야 너무 기니까 짧게 여기서 제가 보는 약간의 부정적인 면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어떤 면에서 돈을 운영하는 면에서 그 면에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좋은 면도 있겠죠. 명분이 국가에 말하는 주관적 면에서 그런데 저는 좀 더 돈의 자산의 어떤 크기를 키우는 면에서 되게 좀 안 좋은 면을 본 게 있어서 얘기할까 합니다. 자, 우선 기사입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이제 얘기죠.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2023년부터 분양 KBS 기사고요. 28일 날 10월. 그래서 3년 뒤부터 분양하겠네요. 근데 이게 지분 적립형 주택이 언제 이 얘기 나온 거냐면 사실은 8.4 대책이었죠.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이 얘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이 당시 사실은 좀 이제 다는 기억 못 하더라도 우리가 지났지만 지금 한 두 달? 두 달 지났나요? 차례만 살짝 보죠. 그 당시 핵심이 뭐였다? 확대 방안이었으니까. 그 당시 핵심은 이거였죠. 발굴, 신규 주택지 발굴, 용적률 상향, 고밀화, 그 다음에 정비사업, 뭐 이건 속도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공급을 올리는 거. 특히 규제 완화 이 부분에 이제 사실 있었거든요. 이 4번 규제 완화 부분에 이 안에 사실은 그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근데 사실은 뭐 약간 좀 의아하게 벌써 가는 게 뭐냐면 지분 적립형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할부 아닌가요? 할부? 분납하는 거? 그거 좀 쉬운 말로 분납? 분납. 근데 이자만 없다면 장기 30년 대출로 이거 가는 거하고 차이는 이자 말고 없는 것 같아요. 30년 동안 분할해서 납부나 뭐 이런 거나 이런 거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 이자만 아니라면 물론 큰 차이인가요? 어찌든 간에 약간 이 차이가 나중에 볼 때 무슨 걸 의미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대출 받아 사는 거는 장기 뭐 할부건, 장기 원리금 상환이건, DSR 규제건 그거 하나는 없잖아요. 뭐 재산을 사고 팔고 뭐 이런 것들을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여서 얘기 미리 언질해 봅니다. 자, 우선은 잠깐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이제 맛배기니까 여기 부분은 그때 여기부터 나왔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나온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4번, 아까 말씀드린 4번에 관한 내용이었고,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왔었죠. 공공임대 재정비, 유휴공간, 역세권 개발,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 개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면서 여기 5번 지분 적립형 분양 도입, 지분을 분할 취득. 제가 아까 분할 납부 이런 얘기 했죠. 할부? 할부 제도 같은 그런 집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얼핏 되게 좋은 면만 보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미 운 드렸죠. 뭔 말을 했는지. 제한, 어떤 제한이 있겠죠. 그렇게 좋은 면만 주고 정부가 싸게 그리고 분할 납부로 줄까요? 그건 아니죠. 무엇을 그 대신 뺏겼는지 오른손을 얻기 위해서 왼손을 줬는데 왼손 내용이 뭔지 그걸 보자는 거죠. 자, 공공물량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그 당시 이렇게 나왔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봐야 될 건 그 당시 이제 이거였어요. 제가 제일 많이 본 전매 제한 부분. 뭐 실거주 요건 당연한 거고 전매 제한 부분 20년 동안 못 팔어. 당연히 돈 납부 다 안 했으니까 이자를 내는 것도 아니니까 싸게 받는다는 미명아 20년 동안 20년 후에 여러분은 미래를 다 아시죠. 우리나라 인구 변화, 가구 변화, 돈의 가치 변화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장기간 묶이는 걸 과감히 기다리고 계신 거죠. 물론 주거 안정면은 당연히 좋은 면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넘어가서 이제
이 얘기가 8월 4일 나왔다가 이번에 나온 이유는 뭐죠? 이제 있었죠. 뭐 있었죠? 9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언급이 다시 됐습니다. 10월 28일 날. 10월 28일 날 여기 이제 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언급을 하셨죠. 홍남기 부총리님이 2023년부터 공급을 하겠다. 뭐 어디다도 중요하고 공급 내용도 중요하죠.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가격을 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봐야 될 거 못 보고 그 위에 포장지 보고 이쁘게 사는 거. 포장은 대단히 좋습니다. 지분 적립형 주택, 할부 납부, 저가, 유유지 부지의 도심에 좋은데 당연히 경쟁은 심하겠죠. 더욱더 완화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경쟁을 심하게 해서 들어가야 되느냐. 문제는 어떤 면을 하나 생각해 보죠. 이거죠. 돈의 활용 부분. 20년 뒤, 30년 뒤에 미래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좀 더 보죠. 보통 이제 이런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하면 저 이야기 말고도 우리가 좀 봤으면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저 회의 내용에 전세시장 동향이 나온 게 있습니다.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자, 자세히 보시면 이제 글자가 많아서 확대될지 모르겠으나 먼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 정책 요인, 갈 이사철 요인 등이 올랐다. 그러니까 정부가 보는 이제 오른 이유 중에 두 가지. 제가 왜 두 가지 밑줄 그었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개인적 의견이에요. 저금리 기조라는 거. 지금 상황이 이게 끝이 보이나요? 이번에 미국 대선 끝나면 또 돈을 풀 거고 우리는 지금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죠. 사실은 지난 올해 한 해 푼 게 거의 미국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년 동안 푼 돈? 순식간에? 그런 돈 풀었어요. 정말로. 거의 미국에서 한 100년 동안 푼 돈 풀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푸는 이유는 돌아라. 돈이 돌아가는 이유였는데 돈이 안 돌죠. 아니 못 돌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돈을 또 풀죠. IMF부터 모든 세계은행부터 모든 금융 관련 기관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돈 풀어, 더 풀어, 막 풀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답답해요. 그래서 저금리 기조는 초저금리 상황에서 그 유동성과 같이 한동안 끝이 안 보입니다. 즉 정부가 저 요인 때문에 이번에 전세 가격이 오른 요인 중에 하나로 뽑았는데 문제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을 이사철 반복적 이슈입니다. 끝나면 겨울, 연말에 조용하겠죠. 또 봄에 으쌰, 또 가을에 으쌰. 더군다나 이제 문제가 좀 이 확대 아래가 있는데요. 이 서울 아파트 내 입주 물량이 예년을 상회한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 아래를 보면 좀 확대 제가 보여드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세값이 올랐습니다. 저는 사실 이 문구 보고 답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보통 이제 정부 관계 자료에는 문구 하나가 되게 조심스럽고 명분이 나오고 이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거 이제 위에 사실 임대차 3법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거는 정책 요인은 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이제 보는 사람, 이 정책이 그게 그 말에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그거는 이제 서로 싸움이 많으니까 냅다 치고 그건 알았어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의견 다를 리 없다 봅니다. 답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분형 분양주택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여기서도 좀 볼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은 지분 적립성 주택이 나오면서 첫 줄에 이 말이 나왔습니다. 신규 주택 공급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아까 위에 그 전세가와 이런 불안과 얘기했을 때 되게 답답한 한 줄입니다. 신규 주택 공급은 다소 시간, 즉 공급으로 해결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고통이 있다를 말하는 거고 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즉
단기적으로는 벌써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단기적 해결 안 보인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답답한 내용인데요. 이거 하면서도 저 답답해요, 사실은. 근데 하여간 그렇고요. 좀 더 봐야 될 부분. 자, 우선은 여기 이제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지분의 250%, 이거 아까 할부라 그랬잖아요, 제가. 시세 대비 낮은 수준, 뭐 이런 얘기 다 좋은데 제가 본 건 이거 하나예요. 이 30년 후. 다시 이 부분 확대할까요? 확대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20년, 30년 후 여러분의 재산이 20%, 뭐 3억짜리 주택이다 20%면 뭐 6천만 원 나눠서 내겠지만, 아니면 나눠서 내다 보면 좀 더 지나면 더 많이 내시겠죠. 분할 나쁘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어떠세요? 30년 전매제한 기간이 30년, 20년, 30년. 그러면 몇 년이냐면 여기 밑에 보면 23년부터 분양 가능하다니까 23년부터 20년을 더하면 2042년이고요. 30년을 더하면 2052년. 그 후에 당연히 거주요건 채우셔야 되고요. 당연히 거주요건 채우죠. 원래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자, 파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계획에도 정확히 30년 후를 예측하는 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인구 장기 추세나 여러 가지 뭐 지자체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만들고 있고 그런 영역 보고서를 만들고 있고, 하지만 뭐 기르가 보통 20년, 그것도 중간에 수정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미래를 얘기할 때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장담을 못 하고 있고, 그런 이유는 뭐 때문에? 변화가 너무 빨라서,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변화 부분은 좀 예측하겠는데 저렇게 될 거야. 이제는 변수가 속도였는데 그걸 쉽게 누구도 장담 못하는 변수. 더군다나 예상치 못하는 외부 요인은 이렇게 경제 외적 요인에서 오는 1차적 외적 요인에서 오는 어떤 충격. 이번에 코로나처럼 예상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의 재산을 몇 년간? 최대 30년간. 그 돈의 가치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니면 이렇게 해서라도 그때 전매 제한을 30년 거는 이유는 정부가 보기에는 집값은 30년 뒤에도 어떻다? 오를 거야. 중심부에 있는 서울. 지분형 분양주택, 이거는 어디만 있다? 수도권. 우리나라 국토종합계획 주식계획 보면 2040년까지 나와 있죠. 인구가 줄지 않는 지역. 어디? 수도권. 근데 수도권이니까 장담을 해서 야 2055년도 네 돈 묶고 놔도 30년 절대 손해 안 봐 라고 얘기해서 이걸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어떤 단기적 시각에 의해서 제한을 건 건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거주 안정면을 빼놓고는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의 거의 목돈이고 전재산일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간 분에 대해서는 왜? 자격 자체가 소득 수준에서 높은 분은 대상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로 거주 안정면 제 돈을 다 몰빵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자, 그래서 20, 30년 후에 미뤄고요. 활용 못하는 묶인 돈이고요. 투자 상품 아니고, 맞아요. 투자 상품 아니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말하지만, 어쨌든 간에 투자를, 돈은 반드시 여러분 재산은 움직이지 못한 돈은 돈이 아니고 고여있는 물처럼 똑같거든요. 썩은 거죠. 주거 안정만이 목적인 주택이에요. 그거에서 만족하시는 분은 오케이 들어가세요. 30년 후 걱정 없다 들어가세요. 그게 문제입니다. 뭐 이제 관계자가 회의 마무리까지 다 볼까요? 사실 나머지 언급된 건 마지막에 이제 재산세였죠. 공시지가 예외사항에서 공시지가 현실화해서, 현실화란 건 다른 게 아니라 올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올리겠다는데, 재산세 현실은 중저가 주택에서 보시면 내리겠다. 그래서 어떤 틈을, 나갈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주겠다, 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인데요. 뭐 이제 사실 자료는 더 있는데 저 나머지 뭐 라이브 탄 내용이라서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거 한정 진짜로 주거 물론 그조차도 여러분 경쟁이 되게 완화돼서 심합니다. 돈의 활용 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돈 활용하지 못한 돈은 살아있지 않는 돈이거든요. 썩은 거예요. 장기간 너무나 오랫동안 묶이는 상품입니다. 상품이라는 게 좀 이상한가? 그 면까지 고려하시고 약 17,000가구 공급한다는데 2023년부터 그러고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정적인 면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돈을 활용 못하면 그것처럼 답답한 거 없다고 봅니다. 운영에 있어서. 오늘 또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